저희 타임 라디오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여 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A4 용지의 규격이 가로 210mm, 세로 297mm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긴 면을 30cm로 했으면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굳이 3mm를 짧게 해서 297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4 용지는 A3의 절반이고 A3는 A2 용지의 절반이죠. 결국 이 용지들의 규격은 A0 용지의 규격으로 결정되는데 이 A0 용지의 면적이 정확히 1제곱미터입니다. 반으로 접어도 매번 같은 모양의 직사각형이라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 대략 1대 1.414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A0 용지의 규격은 841 곱하기 1189mm가 되는 거고요. A4 용지는 그 종이를 4번 접은 것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반의 반이 되어서 210mm 곱하기 297mm라는 규격이 나오는 겁니다. DJ 산이와 함께하는 인포테인먼트. 네, 안녕하세요. DJ 산이, 인포테인먼트로 다시 돌아온 DJ 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야,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단 한 번도. 아, 진짜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신박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웃음소리가 피식 소리가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약간 수학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뭐 루트 2 그죠, 지난 시간에 감성 타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저희 다 지금 고전 중 아닙니까? 아이돌 특집.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감성 타임이 사실 나름 감성이 있다고 좀 이렇게 주장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감성 타임 코너가 인포테인먼트가 돼버리는 좀 그런 결과를 혼돈 있었어요. 인포 타임. 네, 저는 지난번과 제가 이제 들으면서 모니터를 했다고 해야 하나요? 들으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감성 타임인가 인포테인먼트인가? 인포 타임.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역시 사람은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로 다시 좀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코너들이 각자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코너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인포테인먼트 작정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시작이 좋아요. 네, 시작 A4 용지. A4 용지 맨날 저희가 접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약간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비율 뭐 1대 1.4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뭐죠? 그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났어. 네네. 그런 그 사실 이 1대 루트 2가 사실 거기서 온 거거든요. 기억났어요 지금. 네, 더 깊이 들어가면 막 이제 막 공식 쓰고 해야 되니까 그거 지금 청취자분들 막 다 빠져나간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루트 2에서 조금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트 2.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97 애매한데 사실 이런 이유가 비밀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본 토픽은 이거보다 좀 더 흥미롭습니다. 좀 더 여러분의 현실과 지금 현 실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뉴질랜드 한인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뉴질란도 일본 방송이죠. 뉴질랜드 한인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현재 뉴질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뭘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 살면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의 신경을 긁는 게 뭐예요? 주유
기름값이에요. 역시 촉이 아직 살아있네요. 오늘 기름 넣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기름값이 진짜 말이 안 되죠. 저 심지어 예전에 산희 씨가 저희 두 DJ에게 그 좀 기름값이 비교적 싼 어떤 주유소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오늘 거길 가서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비싸죠. 그래도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2불 50을 넘었습니다. 처음에 오클랜드 최초로 이제 2불 50이 넘어갔어요. 말이 안 됩니다. 네. 3불 찍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이죠. 거의 이제 바야흐로 20년까지는 아니구나. 한 15년. 바야흐로나. 바야흐로. 네, 15년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몇 센트 했죠, 몇 센트. 80 몇 센트 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풀로 넣어도 40불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기름을 넣었는데 40리터, 그러니까 풀을 넣는데 40리터도 채 안 들어갔는데 네. 80불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1을 넣었을 때 옛날에는 반대로 풀을 넣어도 40불이었는데 이제 그 40리터가 채 안 들어갔는데 80불이 네.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기름값이 언제까지 더 오를 것인가.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애석합니다. 안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기름값이 왜 오르는가? 왜 오르는가? 그러니까 왜 오르는가? 왜 네버 떨어지지 않는가? 절대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지 않고 왜 오르기만 하는가? 왜 우리는 그 80 몇 센트 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가? 왜 그런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이유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도대체 기름값 2불 50은 누가 정하는가? 그렇지 누가 정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정하는가? 왜 2불 50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이.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네. 또 어르신분들도 도대체 이 모두에게 필요한 멈출 줄 모르는 이 기름값, 떨어질 줄 모르는 이 기름값이 도대체 왜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특히나 또 비싸졌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누가 정하는가? 누가 정하는가? 네. 국제 유가 및 뉴질랜드 유가는 누가 정하는가?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빠밤. 네,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뭐 당연한 거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정제유의 가격입니다. 정제유 정제유. 영어로는 refined fuel. 아하. 네. 발음 좀 걸렸습니다. refined fuel. 정제된 기름이죠. fuel이죠. 네. 요게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름값 기름값? 애초에 그 기름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전체 뭐 100%라고 생각한다면 판매가가 아니요. 아. 그러니까 판매가를 100%라고 했었을 때 네. 거기에 그 실제로 그 기름값에 비율이. 해당하는 그 음. 페트롤 그 네. 퓨얼 자체에 해당하는 그 비중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30%? 비슷했어요. 비슷하다고? 비슷했어요. 저는 훨씬 큰 걸 생각했는데. 높게 생각했죠. 네. 그죠? 아닙니다. 실제 그 기름값은 네. 35%밖에 안 돼요. 와. 대박이죠. 정말.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그 65%는 나머지 누가 65%는 먹는 다 그 거예요? 예? 누가 먹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역시도 여기도 유통월 그게 그렇죠. 비밀이 숨겨져 있네요. 네. 그래서 그 기름 자체로는 35%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부분이 네. 이제 fuel excise라고 해서 이게 유류세, 이제 기름에 내는 엑사이즈? 세금인 거죠. 아. 네, excise. 예. 이게 28%입니다. 와. 그러니까 요 세금만 아직 다 끝이 아니지만 네. 요 유류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28%. 와. 인 거예요. 크다. 요 특히나 요 28% 최근에 오클랜드에 최근에 또 정책이 그렇죠. 바뀌어서 요 리저널 퓨얼 텍스라고 해서 네. 요 오클랜드 지역에만 기름세가. 추가로 10센트를 더 네. 냅니다. 네. 페트롤 유저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 페트롤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전체 기름값의 28% 정도 되는 양만큼의 텍스를 내고 네. 오클랜드 사람들은 추가로 10센트를 더 내는 거예요. 그렇죠. 디젤을 쓰는 사람들은 요 유류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 28%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내지 않는데 그래서 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디젤 유저들은 로드 유저 코스트라는 세금을 따로 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로드 유저 코스트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디젤 차를 모셨을 때 네네네. 이걸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낼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 맞습니다. 맞아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왜? 그럼 페트롤을 차를 이용한 사람들은 로드를 사용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로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유류세를 내는 거고요. 네. 그럼 환경 오염이 더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다른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환경 오염, 그 디젤에서 뭐 이제 환경 그런 거 때문에
더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환경세는 그 뒤에 나오고요. 이 디젤 차량이 로드 유저 코스트를 내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 디젤 기름을 사용하는 기계들이라고 해야 되죠. 좀 크게 봤을 때 이 디젤 차량 말고도 거의 대부분이 그 실제로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질랜드 농장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랙터라던가 이제 그런 뭔가 실제로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데 디젤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기계들은 굳이 이 통행세는 아니죠. 그 로드 유즈를 안 하니까 실제로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톤 이상의 차량 혹은 페트롤 요 텍스를 내지 않는 디젤 차량의 경우에 그 키로수당 자기가 얼마만큼 달렸는지에 따라서 그 도로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요 로드 유저 코스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 디젤 쓰는 그 기기들 트랙터라던가 뭐 트랙터도 어느 정도는 사용하겠지만 그 외에 뭐 잔디 깎는 뭐 기계 같은 것도 그렇죠. 디젤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 기계들은 요 로드 유저 코스트를 내지 않겠죠. 왜냐면 실제로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도로에서 주행을 하지 않는 그렇죠. 것들은 그래서 로드 유저 코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디젤에 내는 세금이 환경세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못됐다는 거. 네, 그렇죠. 이 바로 이 로드 유즈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많은 게 바로 세 번째로 많은 건 아니죠. 세 번째로 또 내야 되는 게 이 GST. GST가 얼마죠? 12.5% 정도 되죠? 15%? 그렇군요. 올렸구나. 15%. 15%죠, 지금. 언제적 12.5%죠? 나도 근데 지금 12.5 해서 그죠. 15%입니다. 몰랐죠. 물론 이제 한참 됐죠. 15% GST를 냅니다. 즉 이게 계속 온 탑 오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류세로 28% 정도를 냈는데 그리고 오클랜드는 거기에 또 10센트를 더해서 냈는데 거기에 또 15%를 내고 GST 15%를 또 내는 거예요. 그 세금만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또 세금을 붙이는 거라고 해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뭐 사실 10센트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11.5센트다. 왜냐면 10센트에다가 GST 1.5센트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GST가 이렇게 또 나가고요. 뭐 GST는 사실 뭐 어디든지 다 그렇죠, 내고 있었으니까 사실 뭐 놀랍진 않은데 세금에 또 세금이 붙는다는 거 이게 그냥 따로 12.5%가 아니라 세금에 붙었던 거에서 또 붙는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하죠. 이 네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세인데요. 에미션 트레이딩 스킴이라고 해서 짧게는 ETS라고 하는데 이게 2% 정도 됩니다. 2%는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환경세는 왜 내냐 하면은 이 그 페트롤이나 이제 디젤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온실 효과라고 하죠. 그린하우스 이펙트 가스 에미션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실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이제 환경을 잘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내는 게 환경세가 있는 거죠. 이게 2%예요. 그 세 가지 지금 세금이 있었죠. 그 엑사이즈가 있었고 GST가 있었고 요 ETS가 있는데 요 세 개를 더하면 대충 몇 프로가 되죠?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름값 35%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나머지 이제 몇 프로 정도 남았죠? 35 더하기 45는 80이니까 20% 남았네요. 45가 맞나요? 네. 20% 남았죠. 그죠? 20%. 요 20% 남았는데 약간 그 20% 중에 2% 정도가 이제 쉬핑 코스트.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오클랜드나 웰링턴이나 이런 큰 도시들로 오잖아요. 배달이 되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이 기름을 배달해 오잖아요. 쉬핑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시골로 내려가면 구석구석으로 또 이렇게 배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기름이 싸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비싸죠. 그게 바로 요 엑스트라 쉬핑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 2%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18% 정도 남은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주유소들이 가져가는 마진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뭐 2불 50이라고 했을 때 20%면은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가는 거죠? 50센트 정도 가져가는 거죠. 네. 얘네들이 좀만 양보해주면 좋겠는데 얘네들도 어쨌거나 그 메인테인 하는데 그리고 또 셀러리 또 애들 직원들 주고 해야 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요 20%가 적정한 가격인지 그 마진이
아니면 너무 높은 마진인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곳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100%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 중요하죠. 네,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는 그 기름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지금 뉴질랜드 달러 값이 난리 그렇죠. 났습니다, 진짜. 흔히 말해 똥값이라고 네. 하잖아요. 저 한국 가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다녀오셨는데 아주 그냥 타이밍이 아쉽네요. 네. 지금 뭐 슬펐습니다. 1불에 뭐 750원 정도 되나요? 네네. 네, 너무 슬프죠. 옛날 네. 900원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1000원 그러니까요. 가까이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렇죠? 음. 그 웃긴 게 아까 우리 10년 전에 15년 전에 기름값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그 1불에 막 550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희 이민 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한창 네. 이민 왔었을 때. 근데 기름값은 몇 배가 된 거? 3배가 됐는데 그러네요. 환율이 지금 그러네요. 네. 2배도 안 되는 거잖아요.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환율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요새. 환율이 너무 슬프죠. 네. 그래서 이제 환율 지금 뉴질랜드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트롤을 수입해 오는데 돈이 더 들어서 뭐 아까 정제유 그 리파인드 퓨얼을 사오는데 35%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계속 커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붙는 세금들도 덩달아서 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까먹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환율 특집도 해주세요. 환율 특집이요. 네. 이제 약간 경제 이쪽으로 가나요? 이제 수학을 넘어서. 아니 환율도 교민들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들 관심 있으실 그렇죠. 것 같고 환율은 누가 정하는가? 누가 정하는? 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왜 같고. 환율은 계속 변하는가? 그리고 전문 분야시잖아요. 이쪽으로. 전문 수학, 분야까지는 데이터 모르겠는데. 쪽으로. 네, 또 이제 앞으로 금융 이 쪽에 또 재무 쪽으로 또 세계의 이름을 널리 알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경제와 것 같은데. 이쪽에 또 하나 맡아서 하시는 게 네, 뭐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짧지만 그 얕은 지식들을 좀 이렇게 공유해서 또 도움이 되면 네. 좋긴 하겠는데. 금리 인상 이런 것도 나중에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갑자기 어려운 토픽으로 넘어가는. 너무 지금 시사 교양 이쪽으로 네, 지금 시사 교양 엄청나게 정치. 지금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뉴질랜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집 시사 특집.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계속 하시죠. 네, 기름값이 이렇다는 거. 네.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 경유랑 휘발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왜 어떤 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떤 차는 경유를 넣고 어떤 차는 휘발유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름이 처음에 밑에서 바다 밑에서 이제 끌어올렸을 때, 나 이거 알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뭔가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왜 어떤 부분은 경유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휘발유라고 하는 나 것일까? 이거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그 증류 온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온도? 네, 증류 온도는 쉽게 말해서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막 바다 밑에서 석탄, 석유를 네. 이제 갖고 옵니다. 끌어옵니다. 네. 네. 뽑아옵니다. 그럼 거기 이제 그걸 끓여요. 네. 네. 끓여가지고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그 끓는 점마다 다르게 이거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점에서 끓는 애들이 휘발유. 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빨리 끓는, 빨리 네. 불 타는 거죠. 아.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데서 한 180도, 200도 되는 부분에서 끓는 애들이 이제 경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점까지 올라갈수록 더 이제 큰 예를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일반 휘발유가 아니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런 더 큰 기계들, 엔진들을 돌릴 때 쓰는 그 기름들이 더 높은 그 중류 온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흥미롭네요. 그런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휘발유도 걸러내고 경유도 걸러내고 그 비행기나 그 큰 선박들에 사용하는 그 기름도 다 걸러내고 네. 남으면 이제 찌꺼기들, 이 네. 잔여물들이 남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도로에서 사용하는 아스팔트예요.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찌꺼기들 위에서 지금 그렇죠. 우리 찌꺼기들 위에서 살고 달리고 있네요. 있는 거죠. 네. 그 걸러낸 그 기름 덩어리를 넣고 그 찌꺼기 위에서 달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주 재밌고 유익합니다. 네.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뭔가 이 부분 궁금했는데 아직 안 긁어줬다. 누가 정하는가? 그래 누가 정하는? 정부가 정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아. 일단 기본적으로 35%는 이제
실제로 그 기름값이니까 네. 그 35%그 기름값을 누가 정하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거면 그거는 이제 시장이 정하죠. 아니, 여기 시장 메이어 말고 마켓이 정합니다. 마켓이. 아, 메이어가 친절하시네요. 그렇죠. 네. 아, 혹시라도 메이어가 정한다고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두 M 단어를 지금 또 비교하시면서 아, 그렇죠. 메이어와 마켓의 메이어 차이를. 마켓의 차이. 네. 마켓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플라이 앤 디만드 또 갑자기 또 경제로 가는데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수요가 많으면 네, 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고 없으면 또 당연히 그거 하는 거고 만약 공급이 또 적어지면 그러니까 네. 뽑아오는 그 기름이 적으면 당연히 음. 또 그만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 그 유류세의 이 난 오클랜드 유류세 난 이 상태에 대해서 이건 정부의 횡포다. 그죠? 아. 맞아요. 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름 딱 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죠. 내야 되는 거고. 그 사실 진짜 생각해 보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40% 네네. 정도를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네.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낮출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분명히 또 다른 목적이 있고 네. 지금 좀 너무 정치학도의 어떤 제가 지금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의 면모를 지금 굉장히 접근인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또 정치에 관해서 또 우리가 또 한번 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계시는 분들 다 피부로 느끼시죠 지금. 음. 저는 요새 그래서 회사를 버스 타고 다니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차 타고 다닐 때는 그냥 길에서 한참 한 40분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는데 네. 기름이 계속 그만큼 나가잖아요. 네네. 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마음 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값을 내고 기름을 요새 잘 안 넣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모빌에서 10센트 할인 갑자기 한다든지 네. 그럴 때는 모빌에 가서 넣고 아. 아니면 제 원카드를 지갑에 네. 고이 보관했다가 네. 항상 BP나 칼텍스 가서 넣고 아. 제트 거의 안 가요. 아. 제트는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한데 플라이바이. 플라이바이 네. 필요하죠. 팩앤세이브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파킨세이브. 아, 네. 네. 가격도 원래 조금 저렴한데 바우처 주면 또 6% 그렇죠. 디스카운트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다 각자 이제 그런 게 있는 할인 것 같아요. 혜택을 또 네, 할인 혜택을 그쵸. 최대한 누려야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네, 여러분들은 어떤 혜택을 꼼수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하루 DJ 말했지만 동네에 그 걸 주유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 이제 걸 기름은 안 넣는데 네. 덩달아서 이제 그 모빌이랑 BP가 음. 싸져가지고 네. 저는 다행히도 네. 집 걸은 앞에 왜 쌀까요? 걸은 기름이 그 질이 안 좋다고 질이 안 들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약간 증유 온도를 잘 못 맞췄나 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적응을. 네. 네. 그럼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같은 주유소인데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퍼센테이지 이런 게 붙는데 네. 가격이 더 낮은 데가 있고 그 비싼 데가 있잖아요. 아, 뭐 같은 예를 들어서 BP라고 한다고 네, 했었을 제가 때. 그걸 봤거든요. 아까 기름 넣으러 갔는데 한 로드였어요. 한 네. 로드에서 그냥 쭉 직진해서 갔는데 처음에 옆에 BP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2.34였나 네. 그랬고 그 산희 씨가 말씀하신 그곳은 2.31인가 그렇더라고요. 꽤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나머지 20%에서 남기는 마진에서 그죠. 본인들이 경쟁을 하기 덜 위해 하고. 그렇죠. 몇 센트 감하고 가하고 나름의 스트레터지가 그렇군요. 있겠죠. 네네. 그렇군요. 그 손님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그 몇 센트 낮추지만 그만큼 손님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또 그게 또 이득일 테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트하고 모빌하고 BP의 소유주가 같은 소유주 아닙니까? 그래요. 세 개 다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 두 개는 같다고 뭐 있어요.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기름 그 스테이션끼리는 가격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긴 하죠. 네. 걸은 혼자고, 네, 걸은 혼자고 그렇습니다. 거울은 혼자고 보이는. 네, 이거 하려 그랬는데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하면 그냥 수준이 낮을 거야. 아니, 필요했어요. 아니 지금 그렇죠. 살짝 드라이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또 재밌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하니까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기름 얘기 또 해봤는데 여러분들 또 안전운전 하시고 또 기름 또 잘 세이브하면서 또 오클랜드에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흥미로운 네. 또 토픽 가지고 아까 뭐 말씀하셨죠? 환율 뭐 이런 거라던가. 네, 오늘 기름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담백한 얘기를 담백한 얘기를 네, 담백한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산이 DJ 인포테인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사랑은 아프지 않았음 한데 네가 끌리는 사람이 일단 만나봤음에 아니 사람 좋은 사람이면 더 좋을 듯한데 많이 오래 봤잖아 쉽게 넌 울잖아 또 툭 눈물 흘리고 혼자 아프잖아 네 맘이 가장 중요해 또 네가 중요해 널 많이 아껴줄 사람 그런 사람